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파이버 생성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이버는요, 제가 이 리액트 까보기 시리즈를 시작할 즈음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용어를 설명드리면서 파이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버추얼돔에 이게 돔 트리니까 이 트리의 하나의 노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바로 파이버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면 이때 똑같이 드렸던 말씀인데, 리액트 엘리먼트를 돔에 마운트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추얼 돔에 추가해야 하는데요. 이 버추얼 돔에 추가하기 위해서 리액트 엘리먼트를 바로 버추얼 돔에 추가할 수 없고, 리액트 엘리먼트를 확장해야 해요. 몇 가지 정보를 추가로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 더해서 탄생한 객체가 바로 파이버인 거죠. 그래서 리액트 엘리먼트를 파이버로 확장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워낙 이 리액트 토바보기 저자분이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셔서요. 오늘은 이 블로그 글을 조금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파이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리액트 엘리먼트와 구분되는 특징은요. 파이버를 구분하는 구분자는 태그인 거예요. 이게 리액트 엘리먼트와 차이점이에요. 리액트 엘리먼트에서는 타입 심볼을 통해서 이 종류를 판단했다고 하면은 파이버는요, 태그를 통해서 판단하는데, 이 태그가 뭐냐면 여기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살펴볼 함수인데, create fiber라는 함수에 보면 첫 번째 인자로 태그를 받고 있어요. 이 태그가 바로 파이버를 구분하는 구분자예요. 파이버의 종류를 구분하는. 그 파이버의 종류를 왜 구분하냐면 파이버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리컨실리에이션 작업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파이버의 종류에 따라서 리컨실리에이션 작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태그, 이 종류를 구분해야 하는데 그 종류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구분자가 태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서서 많이 배웠지만 리컨실리에이션 작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작업을 가리키는 이름은 워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그의 타입이 워크 태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태그의 타입이 워크 태그다라는 건 이제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 create fiber라는 함수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간단한 함수예요. 이거 리액트 소스 코드도 여기서 보시면 다 나올 수 있는데, create fiber 함수 보시면요, 이게 다예요. return new fiber node 해서 이 컨스트럭터 호출하는 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즉 여기에 이제 설명들이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create fiber라는 함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써둔 것이고, 보시면 react 여기 안에서 return new fiber node라고 해서 fiber node라는 컨스트럭터를 new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생성자 함수죠. 이걸 new라는 키워드로 호출한 게 끝이에요. 그리고 태그, pending props, key mode 이런 것들을 넘겨주고 있는데, 여기서의 키는 그쵸? 우리가 잘 아는 그 키죠. 리액트 여기 컴포넌트 호출할 때 할당하는 그 키요. 특정된 예약된 프랍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키예요. 그 키를 넘겨주는 것이고, pending props는 뭐냐? 프랍이에요. 컴포넌트에 전달했던 프랍들, 그것들이고, 지금은 쉽게 설명드려서 그런 것이고 나중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태그는 아까 말씀드렸죠. 구분하는 구분자의 역할이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 create fiber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iber라는 함수를 확장해서 파생돼 가지고, 여기선 파생이라고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 파이버를 만드는, 무엇으로부터 만드는지에 대해서 함수들이 좀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리액트 컴포넌트죠. 이 호스트가 제공하는, 여기서 뭐냐면 프래그먼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죠. 텍스트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파이버를 하는지 먼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파이버를 만드는지. 그래서 보시면 프래그먼트는 잘 아시겠지만 그냥 빈 값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형태잖아요. 프래그먼트가 여기서 이렇게, 그쵸? 혹은 react.fragment 이렇게 꺼내올 수도 있죠.
이게 뭐냐면 리턴할 때 이게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컴포넌트에서 리턴할 때 div 버튼 이렇게 리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싸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죠. 그러니까 껍데기죠. 이 자식들을 포장하는 용도, 이렇게 감싸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애가 이 프래그먼트죠. 왜냐면 이렇게 해야 리턴을 할 때는 하나의 이 최종적인 하나의 컴포넌트 태그를 리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이런 식으로 시블링으로, 그러니까 이제 children이 연속된 형태로, 형제 형태로 이렇게 리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태그 형태로 리턴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태그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래그먼트를 쓰는 건데요. 이 프래그먼트가 조금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잠깐 살펴보면 간단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create fiber from fragment는 결국 내부에서 create fiber로 호출하고 있고요. create fiber는 여기서 보신 것처럼 fiber node 생성자 함수를 new로 호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슨 과정을 거치냐? 그냥 전달하는데요. 이때 이제 엘리먼트, 이 전달받은 이 엘리먼트 있죠? 이게 이제 자식들이겠죠. 자식들을 그대로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하는 게 끝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인자의 역할은 뭐냐면 말씀드렸죠. prop이라고. 그래서 pending props라는 요 인자의 자식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프래그먼트는. 그래서 프래그먼트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전달받은 자식들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키를 만약에 받는다면 이 키도 그대로 키를 전달해주고 있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바로 이어서 create fiber from text를 볼 텐데, create fiber from text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create fiber from text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때 이제 child가 string이거나 타입이 넘버일 때 호출을 하고요. 그때 이제 child에서 그대로 child를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는데 첫 번째 인자가 content죠. content가 어디로 전달되냐면 마찬가지 pending props의 위치에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create fiber를 호출할 때 이 content를 여기다가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ntent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냥 prop은 content밖에 없구나. 이 텍스트 스트링 값만 prop으로 전달하는구나. 그래서 fiber를 만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간단한, 조금 특수한 경우에 fiber를 만드는 과정들이었고, 본격적으로 fiber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본격적으로라 함은 대부분의 경우인 이 엘리먼트로부터 만들어지는 fiber를 만드는 이 과정, create fiber from element라는 함수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create fiber from element는 당연히 element로부터 만드는 거니까 element를 인자로 받겠죠. 그래서 react element를 인자로 받고 또한 expression time을 인자로 받게 되는데요. 보시면 fiber 즉 이제 element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정보들을. 타입 정보 꺼내왔죠. 키 정보 꺼내오죠. 그리고 pending props 꺼내오죠. 엘리먼트의 props들이죠. 엘리먼트에 props가 있으면 그 props를 꺼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보들을 꺼내온 거를 그대로 전달해줘요. 어떤 함수에 전달해주냐? create fiber from type and props라는 조금 또 이렇게 파생된 create fiber에서 파생된 함수죠. 이런 함수에 인자로 전달을 해줘요. type, key, pending props 쭉쭉 전달을 해줘서 fiber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함수는 바로 create fiber from type and props죠. 그래서 type과 props로부터 어떻게 fiber를 만드는지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여기서 예측을 하실 수 있어요. 이 함수, 이 create fiber from type and props라는 함수는 타입을 가지고 뭔가 종류, 이 파이버의 종류를 분류하는, 그래서 처리하는 그런 함수겠구나 라고 예측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타입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구분자로 사용되어진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 뭔가 나눠서 만드는 거구나 라고 예측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예측하면서 바로 create fiber from type and props 함수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보시면 타입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죠, 바로. 근데 이때 이제 indeterminate component라고 fiber 태그에 처음에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이 컴포넌트 넘겨준 이 리액트 엘리먼트가 함수형 컴포넌트로 생성된 것인지 혹은 클래스형 컴포넌트로 생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타입이 펑션인데 이 타입이 should construct, 즉 construct 함수다, constructor다 라고 이렇게 true가 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생성잠수, 그러면 이거 클래스형 컴포넌트겠네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파이버 태그의 클래스 컴포넌트라고 다시 재할당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캐치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타입이 스트링인 경우, 타입이 스트링이면 호스트 컴포넌트인 거예요. 여기 너무 작성 잘 해주셔가지고 div나 input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당연히 파이버 태그의 호스트 컴포넌트를 할당해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태틱 컴포넌트인데 이런 컴포넌트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앞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get 태그라고 해서 이제 태그를 얻을 수 있는데 태그를 얻는 요 과정 잘 살펴보시면 스위치로 타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함수를 까보기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create fiber from type and props라는 함수는 type이라는 종류, 요 구분자에 따라서 파이버의 종류를 나누어서 처리하는 함수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같이 예측하고 들어왔죠. 그래서 보시면 타입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파이버들을 리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이게 프래그먼트 타입이다 하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리턴하고 있구나. create fiber from fragment 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리턴하는구나. 그리고 concurrent mode 타입일 때는 이런 것들을 할당하는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디폴트인데 디폴트 보시면 타입이 오브젝트인 경우가 있어요. 타입의 오브젝트인 경우는 언제인지 바로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힌트가 있죠. 여기 케이스가 리액트 메모 타입일 때, 즉 이 $$ 표시, 제가 지난 시간 영상 마무리하면서 리액트 엘리먼트에서 $$ 타입 오브 요거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파이버를 만들 때 요런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는 값인 거예요. 그래서 타입 안에 이 타입 오브를 살펴보면 리액트 메모 타입인 경우는 파이버 태그의 메모 컴포넌트를 할당하고요. 리액트 레이지 타입인 경우는 레이지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 타입 오브가 리액트 레이지 타입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파이버 태그의 레이지 컴포넌트를 할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파이버에는요, create fiber 하고 파이버 태그 이제 저희가 할당한 이 파이버 태그 있잖아요. 종류들을 분류한 이 파이버 태그를 가지고 create fiber를 이제 호출하는 거죠. 거기에 인자로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태그 종류를 보고 할당한 이 파이버 태그를 가지고 create fiber를 결국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쭉 올라가면 아까 가장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이버 노드라는 생성자 함수를 이 우리가 할당한 파이버 태그를 가지고 전달해서 파이버 노드를 생성하는 거예요.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create fiber from type and props라는 함수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생성한 인스턴스인 파이버를 가지고 이 파이버의 prop들을 마저 할당해 주는 거죠. 엘리먼트 타입과 그리고 expression 타입 등의 값들을 할당해 주면서 그 할당한 마지막 최종적인 파이버, 생성한 인스턴스 파이버를 리턴하고 있다. 이것이 끝인 거죠.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타입이 객체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되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메모인 경우를 하나만 살펴보면 이 FC라는 이름에서 리액트 메모로 감싸서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이 메모라는 메모 함수로 감싸서 리턴한 값을 FC에 할당해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JSX 문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JSX 문법이 바벨을 만나서 create 엘리먼트를 호출하게 된다 라고 이미 우리가 배웠는데, 그때 호출하는 create 엘리먼트에 인자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이미 우리는 메모를 통해서 리액트 엘리먼트, 메모 엘리먼트를 얻었잖아요. 리턴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달되는 게 이미 메모 엘리먼트가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를 어차피 다시 JSX로 선언한 거라서 타입에는 메모 엘리먼트 객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즉 우리가 리액트 엘리먼트를 얻었는데
그 리액트 엘리먼트를 얻은 FC, 할당한 이 FC, 그것을 다시 JSX 문법으로 호출했을 때, 그때 타입에 이 객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입이 값이 타입 오브 타입이라고 해서 좀 헷갈리는데, 이제 타입에 대한 타입인 거죠. 이 타입으로 인자의 타입의 타입 오브 타입이 오브젝트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메모일 때.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은 create fiber 함수에 대해서 각각 파생된 함수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그 파생된 함수 안에서 create fiber를 다 호출하고 있었죠. fiber가 호출하는 것은 fiber node라는 생성자 함수를 new라는 키워드로 호출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fiber node라는 함수, 그쵸? fiber node라는 생성자 함수를 new라는 키워드로 호출한 인스턴스다. 그것을 리턴하고 있다. 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파이버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간단한 예제, 투두 앱을 가지고 버추얼 돔이 실제로 어떻게 리컨실리에이션을 실행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